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 이것저것 따지며 재료가 어디서 어떻게 생산되었는가도 따지며 먹습니다. 이런 소비자의 요구에 발맞춰 유기농, 친환경 농법이 부상하면서 유기농 식품들은 높은 가격에도 수요가 높아서 농민들에게 커다란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가에서는 유기농 농법을 배우기 위해 달려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전 세계 농민들은 최상의 유기농법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농업 강국인 미국이나 유럽,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니 조금은 믿기 힘든 사실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21세기 농사의 신이라 불리는 한국인이 있습니다. (1935년) 수원에서 태어난 한 소년. 소년의 이름은 조한규. 소년은 14살이 되면서 아버지에게 농사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화학 비료가 들어오면서 농민들은 농작물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깜짝 놀라며 화학 비료를 맹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년은 화학 비료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데요. 화학 비료는 지력을 수탈할 뿐 그 자체가 작물을 키워주지는 못해. 반대로 아버지에게 배웠던 전통적인 농사법이야말로 농업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6.25가 발발하면서 진학의 기회를 놓친 소년은 농사를 체계적으로 공부해 교수가 되고 싶다는 열정 하나로 26살에 검정고시를 거쳐 수원농민고에 입학합니다. 늦은 나이에 열정 하나만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한 조한규는 기대와 달리 큰 실망만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20에서 30년 전이었고 이론이라고 가르치는 교과서는 저희 농사 경험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농사를 하며 그 누구보다 현장 경험이 풍부했던 조한규가 보기에는 한국 농업 교육은 엉터리였습니다. 결국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그는 1965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독학으로 일본어를 공부하고 일본이 번역한 유럽, 동남아, 미국의 일본어판 농사서적을 탐독하면서 외국의 이론들을 공부하며 한국의 기후와 풍토에 맞는 농업을 정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버지에게 배운 방법과 자신의 농사 경험 그리고 기술들을 조합하여 제초제 같은 농약과 화학 비료 대신 각 지역의 토착 미생물과 자연에서 발생한 농축 부산물을 활용해 동식물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인 자연 농업을 창시합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온 한국에서 조한규는 자연 농업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1960에서 70년대는 새마을운동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전통은 미개, 무식으로 지부되고 서구의 농사 기법만이 과학이자 기계화와 기업화만이 농업이 살 길이라며 맹신하던 때였습니다. 당연히 조한규의 자연농법은 당시 농민들에게 사기꾼의 수작으로만 보였습니다. 아니 농약을 치지 않아도 벼이삭이 훨씬 많이 나고 병아리도 영하에서도 잘 자라고 돼지똥도 냄새가 나지 않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어떻게 직접 눈으로 보고도 못 믿으십니까? 사람들의 불신과 손가락질을 받아도 뜻이 있는 농사꾼들이 찾아와 배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알려주며 조금씩 자연농법을 한국에 퍼뜨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가 안기부에서 찾아와 생산성도 낮은 전통 방식으로 농부들을 현혹한다며 고초를 겪기도 합니다. 그 당시는 질보다는 양이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한국에서 조한규와 자연농법은 무시와 멸시를 받으면서 꿋꿋이 자리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자연농법의 진가를 알아봐준 곳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옆나라 일본. 당시 일본의 현대농업이라는 일간지에서 원고를 써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반응이 좋았던지 9회만 쓰기로 했던 걸 2년 동안 연재하게 해주었습니다. 1980년대 말 일본 역시 농산물 수입 개방이 시작되면서 일본의 농가 역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어느 한 쌀 재배 지역이 조항규의 자연농법을 쌀 농사에 접목하고 나서는 친환경 고품질이라는 마케팅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그 쌀이 바로 일본이 자랑하는 최고급 쌀 고시히카리입니다. 한국에서는 무시받던 그의 자연농법이 일본에서는 외국 농산물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활용된 것이죠. 이처럼 자연농법의 파워를 직접 느낀 일본은 공영방송 NHK를 통해 조항규 원장을 올해의 아시아인에 선정하고는 특집 방송까지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일본을 거쳐 미국, 동남아, 중국 등 30여 개국의 자연농법을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아시아 생산성 본부에서 저개발국의 친환경 농업 시스템으로 자연농법이 선정이 되면서 국제적인 인정까지 받게 됩니다. 지금 농업 강국이라 불리는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에는 자연농업 보급기지가 세워져 한국식 자연농법을 전파하고 가르치며 건강한 유기농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저들 국가들한테서 배워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저들이 한국의 유기농을 배우고 있던 것이죠. 외국에서 자연농법이 곽광받고 조항규 원장이 대단한 인물이라며 서로가 모셔가려고 하자 그제서야 대한민국에서도 조항규 원장에게 농사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하는데요. 자연농법을 공식 도입한 고성군 160헥타르의 논에 자연농법을 적용한다고 하자 공무원과 농민 모두 반신반의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보시 조 원장, 지금 논에 물 바구미가 다 갉아먹고 있어. 벼가 가지도 치지 않아. 이러다 농사 다 망하게 생겼어. 현장을 가봤더니 농민들이 가재미 눈이 돼서 원망의 눈초리로 저를 보더군요. 하지만 주수를 하고 벼 이삭을 베기 시작하니까 쏟아지는 벼달에 가재미 눈이 도미 눈이 되어서는 깜짝 놀라더군요. 고성군의 자연농업 변호사는 생산비가 60%나 줄었지만 생산은 최대 20% 늘어나면서 그야말로 대성공을 이룹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역시 조항규 원장의 자연농업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농업에 대한 방법과 철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항규 원장은 농민들에게 자연농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지금도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세미나 자리가 있다면 달려가서 배움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조항규 원장은 한국 농업 교수들의 거만한 태도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교수들은 자연농업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론과 틀린 방법으로 할 수 있냐고 말이죠. 학자의 본분은 새로운 것이 나오면 자기가 알고 있는 이론과 달라도 가져다 연구하고 개발해서 농민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